글쎄요, 이런 분위기가 여러 가지 뭐 켜켜이 엮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윤 대통령이 지난주 체포 그리고 구속, 지금 뭐 강제 구인도 공수처가 검토하겠다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보수 결집 현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 뭐 구속 어쨌든 악재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년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사건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들, 그리고 법원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합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데 자기 임기 연장 개헌 말고는 다 할 건데 이거 누가 말리지? 그냥 이렇게 확 가도 되나? 추세는 분명해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상승세.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같이 보실까요? 뭐 47, 52, 50 뭐 이랬던 파란색의 민주당인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골든 크로스 한 반년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섰는데 한번 쭉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오른 거라기보다 또 민주당이 떨어진 느낌도 분명한 것 같아요. 신동국 대변인도 인정하듯이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현상, 이게 굉장히 아마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여론조사는 반사이익이라고밖에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되고 탄핵 소추되고 또 이제 지금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셨거든요. 즉 이 지도자의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미래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나아질까? 못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행태, 이게 보면 뭐 일단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불구하고 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버렸죠. 최상목 부총리는 뭐 계속 탄핵 카드로 흔들어버리죠. 자, 그리고 계속 특검법 일방적으로 해버리죠.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저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의 행동은 똑같은 행동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여론조사 좀 잘 안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아니, 입법권을 가진 권력이 저 정도인데 저기에다 대통령까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전까지 정말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는 상황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방적인 관행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정치 보복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 보복 그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뒤에서 조용하게 해야죠.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국민들에서는 소위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포비아가, 즉 공포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견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저는 이런 심리가 보수층들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보수층을 뛰어넘어서 중도층까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저 여론조사를 저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과 비슷하게 조응천 전 의원도 아니 여의도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용산 권력까지 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그 성치훈 부의장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동안 한 1, 2주 정도 됐을 때 그냥 보수가 똘똘 뭉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반 단계 정도 뛰어넘어서 중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소폭, 민주당이 소폭 이제 조금씩 더 붙고 국민의힘이 오른다면 이건 뭐 단순히 야당에서 그냥 보수 결집 아니냐,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보수의 변화와 중도층의 변화는 다른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보수층의 결집은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탄핵이 되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보수 지정에 있었는데 그때 겪고 나니까 우리 탄핵은 탄핵이고 그 이후에 대선은 또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보수층이 결집한 건데 중도층의 결집은 또
다릅니다. 중도층의 변화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중도층에서는 과연 이 다음 차기 정권, 수권 정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은 강한 야당의 이미지, 좀 센 야당의 이미지,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봤을 때는 차기 정권은 아주 세게, 강하게 뭔가 협치를 하지 않고 뭔가 잘 싸우는 이런 정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유연한 정책적 협의도 하고 이런 싸우는 모습보다는 품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정당을 좀 바랄 겁니다. 이게 중도층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 저는 중도층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2년 반 동안 보여왔던 강한 야당, 센 민주당 이 이미지에서 조금 더 유연한 모습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검토라고 써있긴 한데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 40% 나온 그 여론조사 기관 찾아가겠다. 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이 민주당의 여러 검토, 정책적 행동들을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겠다. 무조건 거짓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 그리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40%를 넘어설 때 이게 가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여론조사는 오히려 더 오르는 추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서로 다른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가짜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에 지금 민주파출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스스로 가짜뉴스다 규정하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부정하는 거는 폭망이다, 필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는 독선, 아집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다 가짜다라는 태도라 가지고 확장성도 없고 앞으로 이런 추세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할 건 아까 국민의힘의 대변인 신동욱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이라는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뭐 강제 구인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뭐 초유의 초유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재판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여권에서 나오는 건 굳이 내란 특검을 해야 되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습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위원정 의원님, 네. 이 내란 특검이요. 네. 지금 대통령이 곧 기소될 상황에 의미 없다. 오늘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긴 글을 적었던데 굳이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권의 비판 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기한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특검을 할 때 정말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을 했다면 이미 한 달 전에 했다라면 아마 이 내란 특검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예. 뭔가 수사를 좀 통일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주 강한 특검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그다음에 또 외환죄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는 뭐냐? 이제 특검이 뜨더라도 그 누구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왜? 특검은 준비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해도 빠듯한데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일 뒤에면 기소가 돼야 돼요. 그럼 기소할 사람이 없어요. 특검에 지금 저 사령관이나 경찰청장 다 기소됐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한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기소가 안 됩니다. 그럼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특검이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을 한 150일 하면서 결국은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하고 뭐 하면서 결국은 선거 전략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게 아니냐. 지금 상황의 특검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공쳐서 이미 대통령 구속했고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해버리면 사실 특검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기소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장관을 갖다가 수사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게 버스가 지나갔다는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지금 여론의 움직임은 다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앞서 서울구치소의 그 공수처의 강제 구인 검토 소식 현장 연결했는데 조금 더 움직이는 혹은 대통령의 신병 인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서울구치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